반갑습니다. 우리 팬님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아, 지난주 그 방송하고 그 다음 날부터 감기 기운이 좀 와가지고 감기 때문에 한 5일 동안 상당히 힘들었어요. 주말 내내 집에서 쉬고 몸조리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나아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컨디션 좋은 상태입니다. 컨디션 좋은 상태로 우리 팬님들 뵙게 돼서 음, 정말 기분 좋은데 우리 팬님들 지금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별풍당당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음, 정책 작은 고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 벌써 13번째 전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짜자잔 짠. 자, 정책 작은 고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 13번째 전략 정보 진화론 인포메이션 이볼루션 정보 진화론 활용 전략입니다. 정보 진화론 활용 전략. 자, 이 정보 진화론 이론은 조직 변화에 대한 시스템의 조직 변화에 대한 시스템 이론가인 미국의 러셀 에코프 교수가 만든 것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정보가 되고 다시 정보가 어떻게 날리지 지식으로 다시 또 신지식으로 위스덤으로 진화해 가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보 진화론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R&D 과제를 진행할 때 어떤 아이템을 개발 과제 아이템으로 할 것인지 결정할 때 상당히 유용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신제품을 구상하는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도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보 진화론. 자, 먼저 여기저기 많이 늘려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써먹을 수 있는 정보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리, 어렌지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다양한 주제와 제목의 폴더들을 만들고 그 폴더 안에 관련된 열혈팬님 참여하셨네요. 그 폴더 안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어렌지의 작업을 통해 데이터가 인포메이션으로 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양한 주제와 제목의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안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어렌지의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가 정보로 진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예. 아직도 살짝. 자,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는 다른 정보와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어떤 정보는 다른 정보의 이유와 원인이 되고 또 어떤 정보는 다른 정보의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어, 정보들이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론 또는 논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러한 작용을 통해서 정보는 지식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정보는 지식으로 진화하게 되고 날리지는 책이나 발표 논문 등의 형태로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날 한국의 부동산 경기가 왜 침체되었는가? 오늘날 미국의 경제가 왜 호황을 누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그 원인을 찾아서 인풋과 아웃풋의 상관관계를 맺어놓은 것이 바로 지식, 널리지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들이 좀 어렵죠, 그죠?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식은 나도 알고 있지만 이미 남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이템으로 과제 개발의 아이템으로 삼는다든지 이러한 아이템을 신제품으로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남들이 모르는 걸 가지고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나만의 아이템과 나만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종 진화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스덤, 지혜의 단계입니다. 지혜. 우리는 위스덤을 지혜라고 부를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신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신지식. 트루메니아님, 재밌게들. 자, 데이터가 이러한 신지식으로 하루아침에 바로 진화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가 하루아침에 진화를 할 수가 없어요. 신지식, 즉 새로운 지식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의 단계까지 진화되어야 하며 지식 단계에서 한 단계 진화하는 것이 바로 신지식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식이 신지식으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바로 사고, thought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고의 다른 말로는 소화, digest가 있는데 남들도 다 알고 있는 지식이 나만이 알고 있는 신지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고와 충분한 소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남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내 걸로 만들어서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그게 바로 소화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기존 지식의 문제가 무엇이며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각성하고 발견해내야 합니다. 즉 기존 제품들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충분히 파악하여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제품에서는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를 심사숙고하고 그런 단계가 결국은 사고인데, 이 심사숙고한다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 제품에 어떠한 기능을 추가를 해서 그동안 불편했던 게 뭐고 문제점이 뭐고 한계점이 뭐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바로 우리가 사고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단계를 거쳐서 지식이 신지식으로 진화할 수 있고 신지식 아이템이 곧 기술개발 아이템이 될 수 있고 신제품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지식 이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지금. 영어 발음보다 더 어렵네요 오늘. 이렇게 지식 단계에 머무는 수준에서 신지식 단계로 진화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개발 아이템이 주인공이라면 종전의 제품, 그 전에 나왔던 제품은 악역에 해당하며 이 악역이 만들어낸 불편한 점과 위험한 요소들이 바로 갈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곧 솔루션, 해결책이 곧 주인공, 바로 신지식이라 할 수 있는 기술개발 아이템인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많은 기업들이 신제품이나 기술개발 아이템을 도출해낸다면 이전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즉 신제품이나 새로운 아이템이라고 해서 잠자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래 기술이나 경쟁 제품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파악의 과정에서 시제품 기획 단계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제대로 된 신제품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 기존 제품의 불편한 점, 한계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충분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깊은 사고를 해서 나만의 차별화된 제품을 만드는 게 바로 신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보 진화론, 인포메이션 에볼루션 활용 전략입니다. 자,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오늘 말을 제가 버버벅 대면서 신제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단계를 짚어가게 됐는데, 어쨌든 뭐 다시 짚어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다양한 주제와 제목의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안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를 하는 어렌지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가 정보로 진화하게 됩니다. 워킹데드보다 더 어려운 워킹데드. 자, 어렌지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가 인포메이션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는 다른 정보와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어떤 정보는 다른 정보의 이유와 원인이 되고 또 어떤 정보는 다른 정보의 결과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결국은 사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서 지혜를 만들어내고 생각을 해서 머리를 짜내서 정말 새로운 단계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것인데, 사실 이 단계가 정말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사고를 한다는 거, 생각을 해서 기존 제품의 문제점과 한계점, 그 다음에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 제품들의 특성이 어떻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찾아내고 악역으로 만들어내고, 우리는 이거를 내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을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라는 게 사실 하루 이틀 만에 되지 않을 수 있고요. 몇 날 며칠 정말 몇 날 며칠 한 달 내내 1년 내내 그 생각만 갖고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번뜩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사고의 단계에서 정보 진화론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달라고요. 예, 어떤 예를 들어드릴까요? 야, 진짜 갑자기 예를 들어달라니까 어떤 불편한 게 있었는데 어떻게 편하게 만들어야 될까? 어디 볼까요? 글쎄 갑자기 예를 들어달라니까 저는 좀 어려운데 별풍당당님께서 한번 예를 하나 들어줘 보실래요? 잠깐만 어떤 제품이 있었을까?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하이패스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반도체 칩. 하이패스 눈밀러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주문형 반도체로 만들었는데 그거 DSRC라고 합니다. Dedication Short Communication 선풍기 날개에서 네네네 선풍기 날개에 손가락 다치지 않게 고안된 다이슨의 날개 없는 선풍기 제가 예를 드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 예네요. 예, 좋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그 하이패스 단말기가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게 사실 우리는 그 칩으로 인해서 지금 톨게이트를 그냥 우리 돈 안 내고 그냥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 게이트를 그냥 통과할 수 있는데 그런 기술인데 그런 기술을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겠죠. 근데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계속 정차가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새로운 방법을 찾은 게 이제 하이패스 단말기를 만들어서 통신이 되게 해서 과금이 되게끔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게 됐고 지금은 그게 또 발전이 돼서 각 게이트마다 톨게이트 게이트마다 한 게 아니고 통째로 아예 크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차가 한 번에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까지 이제 도입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다이슨 날개 없는 선풍기, 네, 이런 예 정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불편한 점, 위험한 점,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만든 게 바로 우리가 이제 정보 진화론을 활용해서 사용했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정보 진화론 활용 전략 13번째 전략. 이해하셨죠? 이해까지 들었으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잠깐 말씀드렸던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사업 계획서에 활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스토리텔링 전략을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갑에 빨간 고무 붙여서 물건 붙잡게 좋게 만든 고무 목장갑.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제조니까 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빨간 고무 목장갑 만드신 분이 정책 자금을 받고 개발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금주의 이색 정책 사업. 2018년 2차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 산업 융자 신청 공고 이런 공고가 떠서 제가 한번 봤는데 참 재밌습니다. 이거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 동력 스포츠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서 2018년 2차 스포츠 산업 융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스포츠 업체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자, 이렇게 떴는데 이거 융자 사업인데 총 융자 규모가 100억이 넘네요, 거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융자를 해주는데 특히 해운대에서 대중제 전환 골프장의 경우 이미 해당 사업 예산의 전액 소진으로 이번 차수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미 이런 대중제 전환 골프장 같은 경우 이미 이런 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금 소진으로 이제 제한이 된다고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요. 사업 예산 관계로 은행 차입 신청 순서대로 융자가 진행되며 대상으로 선정되었어도 사업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저도 궁금해서. 예,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당구장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직접 전화했어요. 그리고 좀 이따 이제 표에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리고 당구장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정책자금 당구회전이라고 우리 그 신상수 기사님이 내일 오후 4시부터인가요? 아마 특별 세미나가 있을 예정이니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원 형태는 융자, 은행 담보로 대리대출 형태로 신청 금액은 은행의 담보 평가에 의해서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담보도 이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융자 대상 업체는 이제 민간 체육시설 업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자 또는 동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보수하려는 뭐 이제 해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해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은 제외입니다. 그다음 체육용구 생산업체, 체육용구 생산업체, 그리고 스포츠 서비스 업체, 스포츠 서비스 업체, 뭐 스포츠 경기 업체, 스포츠 마케팅 업체, 스포츠 정보 업체, 뭐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융자 이율은 2.27%, 굉장히 저리입니다. 저리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체육시설 보니까 이제 시설 자금 30억, 개보수 자금 10억, 운전 자금 2억 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저 글씨들이 너무 작게 보여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하나씩 읽어 드릴게요, 그냥.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 체육시설,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업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럼, 아이스하키장 이런 것들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이게 이제 시설자금 30억, 개보수자금 10억, 운전자금 2억 원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 종목 중 골프 연습장, 볼링장, 수영장, 어린이 수영장, 테니스장, 체력 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 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트장, 사격장,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스쿼시,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등 이런 것들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설자금 20억 원, 개보수자금 10억 원, 운전자금 1억 원. 거치기간 상한 조건은 10년이고 거치기간은 4년, 뭐 2년짜리도 있고 이런데 스포츠 댄스는 왜 안 되나요? 무도장은 일단 모든 정책 자금에서 무도장은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당구장은 되고요. 근데 이 당구장 되는 거를 제가 보고 내가 아는 당구장에 이 자금을 이용을 해서 뭔가 리모델링을 하고 개보수 작업을 하고 당구장을 새롭게 좀 오픈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어떤 당구장이었냐면 지금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두 개 정도 있는데 영등포에 가면 그 당구장은 정말 줄 서서 지금 당구를 친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 여성분들이 서빙을 하는데 이쁘게 미니스커트 입고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 서빙을 해주는 건데 당구비가 좀 비쌉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리고 서브를 완벽하게 그 당구 치는데 정말 최적화된 서브를 해드리고 그러면서 당구를 아주 즐길 수 있는 그런 당구장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다고 하고 또 제가 실내 서핑장도 이제 하나 만들고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런 것도 지원이 되는데 실내 서핑장 같은 경우는 실내 서핑장으로 하면 안 되고 수상 스키로 내놓고 실내 서핑장.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실내 서핑장은 여기 종목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풀어가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10월 달에 거의 마감이 됐고 이제 언제 다시 또 시작이 되냐면 내년 1월이나 2월 달에 다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당구장 하시는 분들이나 탁구장 하시는 분들이나 배드민턴장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개보수 작업할 때도 필요할 거고 운전 자금도 필요할 거고 시설 설치 자금도 필요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멘티 기업들 홍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융자액 배분은 심사 기준에 따라서 기금 융자 심의회 개최 후 배분을 하고요. 그러니까 융자 금액도 신청한 금액에 따라서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이제 거기에 맞게끔. 아이고 죄송합니다. 눈이 갑자기 요즘 자꾸 몸이 왜 이런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별풍당당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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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주변에 하여튼 이런 스포츠 시설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올해는 이제 끝났으니까 내년 1월, 2월 달에도 또 가능하니까 멘티 기업들 많이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기업들한테 좀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인데 끝난 거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 내년에 1월 달, 2월 달에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융자 사업 선정 후 융자 지급 기준은 은행의 기금 대여 신청 공문 접수 순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지난주에 이제 연구비 관리 시스템 안내에 대해서 너무 많아서 이제 잘라서 오늘 나눠서 이제 다시 또 말씀드린다고 했고 금주에 유용한 금주에 유용한 팁 연구 관리 시스템 안내 다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연구비 사용 관리 지난주에는 이용 환경 관리 현황 조회까지 이제 했었고요. 이제 연구비 사용 관리 11월에 3차 사업은 안 올해 사업은 자금이 다 소진이 됐는지 올해 사업은 안 한다고 하네요. 내년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내년에. 아까 스포츠 사업. 네. 자, 그래서 연구비 사용 등록은 사실 우리 RCMS라고 이제 과제 선정이 되면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건데 RCMS라고 사이트 들어가면 있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는데 사업 분류에 들어가서 과제 진행 상태 선택한 후 조회 대상 과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증빙 유형과 세목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업무 절차에 대해서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 사용 등록하면 업무 절차에 대해서 순서대로 쭉 나와 있어서 그대로 하나씩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서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비 사용 내역 조회하면 이거 역시도 조회 항목 여기 1번에 조회 항목을 선택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클릭해서 사용 내역을 조회하고 조회된 내역 중에서 비목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권을 선택한 후 비목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팝업을 통해서 비목을 수정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사용 내역을 삭제해야 할 경우 대상 내역을 선택한 후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업무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 비목 수정 팝업까지 이렇게 뜹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죄송합니다. 제가 종이컵으로 먹다가 이제 그 종이컵은 안 될 것 같아서 환경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제 개인용 준비해서 이렇게 물을 마시다 보니까 그 컵이 아니고 이제 여기다 이제 또 차도 타먹고 하는 거라 너무 크네요. 그죠? 그래서 연구비 사용 내역 조회 뭐 이런 것들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 개별 사용 등록 역시도 이렇게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사업 분류, 과제 진행 상태, 대상 과제를 선택하고 인건비, 비목 정보와 금액을 입력한 후 증빙 서류를 등록하고 여기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진행하면 되고요. 인건비를 이체할 대상 참여 연구원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선택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한 대상을 화면에 적용시키고 뭐 이렇게 1번, 2번 빨갛게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저 빨간색 보이시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선택하고 진행하면 돼요. 사실 이거를 제가 창을 띄워놓고 실제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 방송 자체의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게 돼가지고 요거는 개별적으로 저한테 문의 오시면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제가 하나씩 순차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인건비 개별 사용 결과 조회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연구비 이체 실행 이런 것도
사업비 맨날 똑같아요. 사업비, 사업 분류, 과제 진행 상태를 선택한 후 대상 과제를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빙 구분과 날짜 구분 선택하고 조회하고 뭐 이런 순서들이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사실 여기 전화번호 나와 있는 1357 있잖아요. 글로 전화하면 아주 친절하게 자세히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1357로 전화해서 내가 지금 이런 과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면 과제 번호가 뭐냐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다까지 또 PC가 엉켜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는 PC까지 원격으로 제어를 해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풀어가면 되고 연구비 이체 결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확인했는데 뭐가 잘못됐으면 수정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있으니까 일련의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들을 물론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하실 일들은 아니고요. 그 기업의 관리이사나 자금 담당 하시는 분들이 진행하시면 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우리는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비 사용 실적 현물 관리에 대해서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요 연구비 집행 쪽에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클릭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설명대로 업무 절차가 다 나와 있고 저는 이게 이렇게 PC로 보는 게 좀 아직도 좀 어색해서 이거 출력을 해서 보면서 하나씩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풀어갑니다. 그래서 연구비 사용 실적 내역까지도 이제 다 볼 수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리고 이제 현물 사용 내역 등록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참고하셔서 한 번씩은 다 보셔야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요 부분 말고 실제로 그 산자부나 중기부에서 교육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도 제가 다음 기회 되면 한번 정리를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프로세서를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구비 사용 등록, 연구비 사용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짚어봤고요. 이 부분들 100%는 아니더라도 꼭 알아놔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멘티 기업한테 어느 정도 답변을 해줄 수 있고 또 1357로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하면 되고 그다음에 연구비 한원에 대한 것도 있는데 연구비 한원이 어떤 거냐면 연구비 오집행, 오인출 또는 부가세, 위탁비 사용 잔액에 대해 한원을 통해 연구비를 복구시키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연구비 한원 안 당하게끔 우리가 사전에 그런 작업들을 잘해서 한원 요청이 안 되게끔 준비를 잘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도 한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원 발생하는 경우는 최소화시키는 게 제일 좋고 예를 들면 한원이 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면 PC를 산 거를 그냥 그대로 올리는 경우 이런 경우 한원 되는 사항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PC를 그냥 그대로 노트북 산 거를 그대로 올리면 한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리면 안 되고 그거를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푸는 방법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비 하나 안 되게끔 그런 부분들 좀 아마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연구비 사용 관리에 대한 내용들 전반적으로 그냥 쭉 훑어봤는데 이 내용들은 나중에 이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되니까 이제 참고하시고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금주의 탑3. 매출 1000대 기업 여성 CEO입니다. 자, 1위. 야, 1위. 이밀슨 홈플러스 투어즈 대표. 이거 제가 지금 매출 규모로 1위, 3위를 매겨놨는데 이밀슨 홈플러스 대표님이 전문 경영인으로 나이는 54살, 저보다 3살 많으시네요. 그리고 매출 14조가 넘습니다. 14조. 자, 유통업계 최초의 여성 CEO로 이밀슨 대표는 영업 적자에 빠진 홈플러스에 2015년 영입이 됩니다. 2015년 영입이 돼서
재무부문장 CFO 재무부문장과 경영지원 부문장 COO를 맡으며 흑자 전환을 불러온 1등 공신으로 꼽힙니다. 임 대표는 1998년 코스트코, 바이더웨이, 호주의 엑스코 그룹 등에서 주로 재무 업무를 맡으며 남성 위주 유통업계에서 유리천장을 뚫었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자, 지난해 10월 대표 취임 후 홈플러스 스페셜 새로운 자체 브랜드 PB, 업계 최초의 신선식품 AS 사후 서비스, 신선식품 AS, 신선하지 않거나 달지 않으면 AS에 드립니다, 라고 지금 붙어 있더라고요. 홈플러스 가면 AS 사후 서비스 등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도전장을 던졌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죠. 여성 CEO 14조 6천억 원입니다. 두 번째 2위는 정수정, 앞으로 해도 정수정, 뒤로 해도 정수정이네요. 정수정 이랜드월드 대표입니다. 전문 경영인이고요. 나이는 46살, 저보다 어리신 분이 참 대단하십니다. 자, 6조 5천억 원, 업종 패션. 20년간 패션 업계에 몸을 담은 베테랑 CEO 정수정 이랜드월드 대표는 지난해 2월에 취임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 취임했고요. 홈플러스도 이랜드와 관계 있지 않나요? 관계는 있죠. 네. 자, 2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룹 내 첫 여성 CEO 탄생인데 1996년 이랜드 그룹에 입사해 노엠 본부장, 노엠 중국 사업본부장, 미소 본부장 등을 지내며 넘치는 끼와 여성 특유의 감성으로 패션 사업부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셔요, 우리 여성 사업가 분들. 정 대표는 취임 후 부실 사업 정리에 집중을 하며 올해 상반기 20개 브랜드를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다음 목표는 중화권 시장 확대고 또 글로벌 이커머스와 제휴해서 스파오, 미소, 후아유 등 자사 SPA 브랜드를 세계적 브랜드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수정 이랜드 월드 대표가 6조 5천억 원. 야, 6조 5천억 원. 대단하죠. 조 단위가 나오니까 어제 뉴스에서 제가 잠깐 본 게 남편들은 뭐 하시나? 그러게요. 남편들은 어제 그 미국 로또 1조 원 당첨된다고 하던데 미국 로또 사실 것 같아요, 남편들은. 아, 참. 그러게 말입니다. 남편들은 뭐 하십니까? 미국 로또 1조 지금 예치돼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거 당첨되면 한 7천억 정도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남편들은 정말 뭐 할까요? 3위 한성숙 네이버 대표님. 자, 전문 경영인이고 나이는 51살. 아우, 저하고 동갑이네요. 잔나비띠. 잔나비띠들이 재주가 많다고 하는데. 자, 매출 4조 6천억 원, 업종 IT 포탈. 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님은 기자로 IT 업계에 뛰어든 후 10여 년간 전문 지식을 쌓으며 IT 업계에서 유일하게 유리천장을 깬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2007년 네이버 합류 후 간편 결제 시스템인 네이버 페이, 스타펜을 이어주는 모바일 플랫폼 V라이브 등을 탄생시켰고 검색 품질 센터 이사로 근무할 당시 네이버의 검색 품질을 개선하고 완성도를 높여주는 데 주력했다고 합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서 지난 3월에 네이버 수장에 올랐는데 한 대표는 취임 후 콘텐츠 사업뿐 아니라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을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을 적극 접목해 플랫폼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율주행차들이 어쨌든 이제 이런 네이버하고 연결이 되고 IT 업계하고 연결이 돼서 운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성숙 대표 대단하십니다. 오늘 유리천장 많이 깨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위
4위는 왜 넣냐면 이부진 호텔 신라 대표가 몇 위가 될까 해서 제가 이제 넣었는데 이부진 호텔 신라 대표가 4위입니다. 4조 114억 원이니까 아까 4조 5천억 넘었죠. 저 한 대표님은. 자, 부모에게 물려받은 경영 기반에 이제 자신이 탄탄하게 실력을 쌓아서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는 대표적인 오너가 출신인 CEO죠. 2011년 취임 후 면세점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명품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취임 직후 공을 들인 후 한옥호텔 2016년 서울시와 문화재청 심의 통과로 2022년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옥호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면세점 사업 확장을 앞두고 현대산업개발과 손잡고 HDC 신라 면세점을 오픈한 것은 신의 한 수로 통한다고 하네요. 시장 독과점 논란에서 벗어났고 자연스레 매장을 확보했고 이부진 사장은 2017년 11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CEO 100인에서 93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이훈자 우리 별풍당당님 이혼녀면 돌싱들이 또 이제 찾아가야 되나요?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시간이 됐습니다. 광고 2018년도 제10차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교육 11월 5일부터 11월 30일 우리 별풍당당님 참 대단하십니다. 다 나와. 어떻게 말씀만 드려도 다 아실까? 그죠? 이혼요. 지금 2018년도 제10차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교육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교육기간 2018년 11월 5일부터 18년 11월 30일까지 접수기간은 금일부터 11월 2일까지 그리고 자, 제4차 수도권 순회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교육 주말반인데요. 주말반 2018년 11월 3일부터 2018년 11월 24일 이렇게 지금 준비를 했는데 아직 계속 모으고 있는 중이라 이 교육이 아마 12월 달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별도로 말씀드릴 거고 요거를 이제 제가 배너까지 이제 다 만들어서 다음 주 초부터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광고 효과도 볼 거고 지금 많은 기업 협회들한테 이제 이 양성 교육을 지금 뿌리고 있는데 이제 반응을 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 R&D 지도사 및 실무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R&D 지도사는 산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민간 자격증으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정책자금을 제대로 올바르게 활용하여 기업을 성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자금 활용한 기업 경영, 매니지먼트 오브 폴리시 펀드, 제대로 된 MOP 전수가 가능한 정책자금 전문 컨설턴트로서 기업 기술 개발 아이템 발굴, 정부와 유관기관의 R&D 지원 사업 정보 제공 및 전수 과정의 코칭 및 지도를 하는 전문직입니다. 전문직.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 R&D 지도사가 되면 일반 기업체에 취업을 해서 실제로 지금 일반 기업에 협회 교육을 받고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해서 활동하시는 분이 연봉이 굉장히 많이 높은 연봉을 받고 취업을 했다는 소식이 제 귀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R&D 기업 및 지원 관련 컨설팅 창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사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컨설팅 전문가들의 R&D 역량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교육이니까 이 교육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무기를 하나 더 장착을 해서 그 무기도 일반 무기가 아니고 딱 총이 아닌 M60 정도 되는 기관단 총을 장착을 해서 우리가 이 무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기업 R&D 지도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무기를 하나 더 장착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무기를 하나 장착을 함으로써 더 큰 시너지가 일어나고 그리고 컨설턴트로서
R&D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말씀드리고,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책자금 관련 교육 중에 최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자, 그럼 참 훈훈한 세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훈훈한 세상. 돈은 이런 데 쓰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참 훈훈한 세상입니다, 정말. 미국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제임스 왓슨. 근데 저는 노벨 생리의학 수상자가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것도 좀 의아했어요. 근데 어쨌든 제임스 왓슨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노벨상 메달을 경매에 붙이게 되었고 54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낙찰한 사람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아시죠?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아스널 구단주 알리 셰이프 우스마노프 회장이었다고 하네요. 사진 보이시죠? 저 회장이 돈복 많게 생겼어요. 팔자주름 쫙 있어가지고 돈 많이 벌게 생겼네요. 아스날 구단주 알리 셰프 우스마노프 회장이 54억 원에 낙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리셰르네, 알리셰프가 아니고 알리셰르 우스마노 회장이 낙찰 받자마자 제임스 왓슨한테 노벨상을 돌려주면서 한 말이, 우리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병 치료에 기여한 과학자가 가난에 시달리는 건 원치 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 존경스럽네요. 그죠? 아닌가요? 존경스럽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런 분 참 존경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좀 할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54억 껌값으로 생각하고 그냥 탁 기부하는 차원에서. 자, 너무 짧아서 하나 더 할게요. 자, 훈훈한 전라도 인심. 그냥 주면 양도세, 내 걸 이렇게 주면 경매 수수료만 제공되나요? 이런 질문은 사실 제가 잘 몰라요. 그냥 주면 양도세 낼 걸 이렇게 주면 경매 수수료만 공제되나요? 이거는 기부하고 좀 틀린 거라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우리 세무사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협회에 세무사님 많으시니까 이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라도 보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끝난 이후라도 제가 혹시 이 질문 답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훈훈한 전라도 인심. 전라도 미용실에 간 미국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 미국인이 전라도에 있는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갔어요. 근데 자리에 앉으니까 주인이 와서 아이고 와슈 했는데 미국인은 그걸 What's you라고 들었어요. What's you? 너 뭐 보냐? 라는 말로 들었죠. 그래서 미국인은 자기 앞에 거울이 있길래 그냥 별풍선 우리 유레카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너 뭘 보냐라는 말인데 미국인이 자기 앞에 거울이 있길래 그냥 미러라고 했다고 합니다. 미러. 주인은 아따 미국인이 한국말도 허벌나게 잘하네 라고 하며 머리를 빡빡 싹 다 밀어버렸다고 합니다. 전라도 미용실에 간 미국인. 참 훈훈한 전라도 인심. 안 웃겼나요? 별풍당나님 웃으셨네요. 그래서 미러 참 다 밀어버렸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팬님들 다음 주 한 주간 건강하게 활기차게 하시는 일 모두 대박 나시길 바라고, 유레카님 별풍선 I love you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팬님들 모두 I love you. 근데 제가 오늘
정책자금 송을 또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또 해야 됩니다. 한번 할까요? 한번 할까요? 이? 뭐를 50개 선물을 한 건가요? 자, 정책자금 송 하고 제가 우리 팬님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금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삼태기로 퍼드립니다. 에루와 둥실 두둥실 말 잘 듣는 기업에게 자금을 듬뿍 전해주고 잘 따라오는 기업에게 더 많은 자금을 전해주죠. 에루와 둥실 두둥실 두리두리 둥실 두둥실 아, 참 감사하고요. 이렇게 우리 팬님들 또 많은 호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 한 주간 다들 한절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활기차게 하시는 일 모두 대박 나시고 잘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온 우주의 길을 모아서 팍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